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동맹도 더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 전시작 정권 환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자주국방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해양 주도권 선점의 중요성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내세워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선 중동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히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적극 재정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단 당부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지출은 과감히 줄여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9일 동해상으로 확산 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코스피가 8전선을 회복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4% 오른 8,070.91로 시작하며 8천선을 탈환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131.15까지 오르는 등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2.42% 오른 1,189.28의 장을 시작해 한때 1,200선을 넘어섰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8일 만에 누적 신청률이 80%를 넘겼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까지의 누적 신청자 수는 대상자의 83.1%인 2,986만 8,4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차 대상자는 대상자의 95.4%인 308만여 명이 신청했고 2차 대상자는 대상자의 81.9%인 2,678만여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5조 3,007억 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보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공포됨에 따라 개편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한 달여 만에 회의를 재개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도 부담이란 입장이어서 최저임금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서울에서 한 크로아티아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방산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8년 만에 이뤄진 크로아티아 외교장관의 방안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방산 에너지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46억 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보도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정책상담을 전화 한 통으로 110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전화번호와 110을 병행 표기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